새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은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1987 그리고 1000만 영화에 등극한 신과 함께. 새 극장 대전에서 당신의 인생 영화가 될 작품은 어떤 영화인가요? 오늘 심야 식담의 메뉴는 영화입니다. 다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1987 그리고 신과 함께.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 관람을 하셨더라고요. 저랑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 같은 그 장소 그 영화관에서 저는 좀 늦게 갔는데 오전에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연결 좀 시키려고 뭐든지 연결 좀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안 돼요? 왜 난 너무 좋은데. 오빠라는 게 지금. 누가예요, 오빠 지? 저는 신과 함께를 2년 전인가요? 원동현 대표님을 만났는데 특이했던 게 뭐냐면 한 번에 두 편을 동시에 제작한다. 지금 겨울에 개봉하고 여름에 또 이제 후편을 또 개봉을 하는데 그 제작 방식을 얘기할 때 느껴진 건 그거였어요. 아, 이게 굉장한 자신감이 있구나. 사실 그 원동현 대표가 지금은 뭐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는 배우일 거예요.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준호라고 사이렌을 만들었던 사이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8년 전인가? 저한테 읽어보라고 웹툰.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8년 후에 하정우를 캐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만 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뭐야 그거는? 사실 그 새 극장 대전 여러분들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나요? 저는 1987이 뭐 확실히 제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87학번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 영화를 사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인물들 하나하나를 그 위치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관객들이 몰입할 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보고 나면 1987년도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 원래 제목이 보통 사람들이었대요. 네. 한 명 한 명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흐름을 이끌어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장치들이 저는 너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두 분처럼 1987학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 흐름하고 연결 지어 있는 영화이구나. 두 분 다 이제 연세대학교 87학번이시잖아요. 그때 상황이랑 이런 것들이 진짜로 좀 구현이 잘 됐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국문과지만 저는 체육교육학과였잖아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우리가 이한열 열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체격이 제가 컸으니까 네, 한 5-6명의 친구들이 이한열 열사를 지켰죠. 어머니와 같이 네, 지켰죠. 아주 슬픈 장면으로 나오는 게 박종철 열사의 이게 유골을 뿌리는 장면이 있죠, 아버지가. 원래 설정은 유골을 이렇게 하늘에 뿌리는 장면이었는데 그날 또 눈이 와가지고 이게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싹 패닝해서 데려오면 그 밑에 살짝 이렇게 쌓여있는 그 장면 나오고 거기에 가서 막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 장르로만 간단히 놓고 봤을 때 실화 대 신화의 싸움이었죠. 신과 함께란 거는 판타지 영화잖아요. 그렇죠. 동양에서 이제 나왔던 지옥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화면의 대부분이 CG 처리가 됐는데 장면 중에 2,200개 정도가 CG가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전체로 봤을 때도 88% 정도에 해당된다는데 아마도 요즘에 있는 영화들은 CG가 없는 영화들이 없어요. 그렇죠. 맨발의 기봉이를 보면 이장님이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눈물이 얼 정도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눈물이 이렇게 쫙 맺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눈물이 아니고 CG예요. 진짜? 이렇게 해야죠. CG입니다. 이 장면은 또 왜 나? 이건 CG 아니에요. 신현준 씨도 비천무에서 그 연기하셨는데 그때 CG 작업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블루매트 이런 단어가 없을 때 저는 은행나무 침대, 뭐 퇴마록 이런 데서 CG 작업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찍은 영화는 4개월 만에 끝나요. 잘생겼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한 8개월 계속 찍으면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신과 함께가 나온 거예요. 김영하 감독님. 아시죠? 저 같은 배우가 있었기에 원동현 대표.
책보라 그러고 8년 뒤에 영화 만들고 CG 정말 깜짝 놀랐는데 심야 식당 저희 팀이 CG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아, 그래요? 야 새가 나 살아있는 줄 알고 생각해서 잡을 뻔했어. 진짜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뭐 CG 저희가 넣어드릴 테니까 뭐 하고 싶은 연기 같은 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불길의 흡사인. CG가 어마어마하게 여기서만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면 다 불길이 해주세요. 지금. 자 준비됐죠? 카메라 준비됐죠? 레디 카메라 액션. 잘한다. 뭐야 이게? 잘하시는데? CG 너무 기대. 우리 그 두 작품 속에 빛났던 배우를 본다면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강동원 씨. 강동원 씨. 나는 강동원 씨 나오는 줄도 사실 예. 몰랐잖아요. 포스터에도 없고. 사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게 저도 모르고 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들도 의도하는 게 강동원 씨를 주연 배우 리스트에 넣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강동원 씨가 등장을 하고 더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여진구 씨가 나오는 게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저는 신과 함께해서 김동욱 씨죠. 김동욱 씨가 이 영화를 업어 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어머니와 수화를 하는 그 장면이 정말 이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로 보는 감이 좀 있어서 울지 않는다. 난 울지 않을 것이다. 난 울지 않을 것이라고 딱 보는데 그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김동욱 배우가 이끌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용화 감독님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거 같아요. 미녀는 괴로워에서도 무대에서 아빠, 부정으로 울리거든요. 국가대표에서는 하정우 씨가 엄마를 찾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코드, 그런 정서를 이렇게 김용화 감독님이 잘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리고 심파코드가 다 나쁜 것만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심파코드가 잘 들어갔다는 작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부분이 영화의 기능을 할 때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운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판타지의 세계를 그려도 끝까지 계속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 힘이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감독님이 잘 선택했다고. 자, 그렇다면 두 작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작품이 모두 똑같은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뭐냐면 메시지요? 지금 현실의 대중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에 이제 거울이 유독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윤석 씨가 거울을 많이 보기도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좀 실제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신과 함께에 대해서 사실 판타지 영화에서 천만 영화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판타지 블록버스터에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 영화는 안 돼. 그래서 돈을 투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영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걸 뺐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깨 뭐 약간 지각을 바꿨다는 의의가 있고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많이 사갔고 또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스토리도 재밌는데 기술력도 대단하잖아요. 그 한국 영화의 어떤 기술력까지 알리는 보통 스토리를 알렸다면 기술력까지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